이론 강의 51강 비교 방식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집 237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자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사, 시, 지, 계, 면 중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사정보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하려는 그 부동산이 뭐냐면 여기 A씨, B구, C동의 177번지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이 200평방미터래요. 근데 여기에서 토지평가액을 얼마를 구하는 거냐면 평방미터당 얼마냐를 구하는 거니까 면적 보정도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요거. 그리고 자 우리가 비교하려는 비교 표준지가 요 똑같은 동네겠죠. 지금 그 다음에 123에 요거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도 똑같아. 그랬더니 1월 1일 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00만 원이었답니다. 요 표준지가. 그래서 요 1월 1일 날 비교 표준지가 평방미터당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이죠. 연도는 똑같은데 약 10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가 변동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4일까지 요 지역이 5%가 상승했대요. 5%가. 자, 그리고 지역 요인을 보니까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인근 지역이 위치한대. 인근 지역이 위치하니까 지역 보정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아까 시점 수정은 요 5% 상승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보니까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주어가 대상 토지가죠. 비교 표준지 배의 가로 조건은 5% 열세. 그럼 분자를 5를 빼주고 환경 조건은 20% 우세니까 분자를 20%를 더한 거를 상승식이니까 서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자, 해설을 보면, 지금 요 1월 1일 날 비교 표준지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2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요 시점 수정은 5% 상승했으니까 1.05, 이게 뭐겠어요? 1 더하기 0.05죠. 요거를 곱해서 요 시점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는 개별 요인이죠.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이 가로 조건은 5% 열세.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100에서 5를 뺀 거야. 5를 뺀 거야. 이거 대상 토지가, 이렇게 주어가 대상 토지가니까 분자에서 5를 빼주고, 요거는 20% 우세니까 100 더하기 20 했겠죠. 그래서 분자가 12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쪼로록 셋을 다 곱했더니 239만 4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요 4번입니다. 4번. 요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요거를 딱 풀 줄 요 문제만 풀 줄 알면 다른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성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죠. 이 시장성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이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 팔렸느냐를 보는 건데, 그럼 가급적이면 최근에 팔린 게 좋겠죠. 그래서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가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막 가격이 막 높아졌다 나가졌다 이렇게 등락을 올라갔다 가격이 내려갔다 하는 등락을 막 빈번하게 하거나 불안정적이면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자고요.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이거 기준 시점이죠. 좀 치사하게 문제를 냈네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답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을 구하래요. 자, 봤더니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야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이거 곱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이랍니다. 그럼 면적 보정해야 되겠네. 1000분의 900으로. 그런데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의 거래가 됐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5%죠. 그러면 지금 2억에다가 곱하기 물가 상승률 1 더하기 0.05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먼저 요 보정을 해야 되죠. 요 대상 부동산이 개별 요인보다 10%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 사시지계 면에서 개별 요인을 보정을 해주면 100에서 100 빼기 우세하다니까 10이네요. 10 100 더하기 10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적 보정도 해줘야 되죠. 이제 1000분의 900 그래서 1000분의 900 요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2억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2억 곱하기 1.05 그러니까 1 더하기 0.05니까 1.05죠. 그래서 요걸 하면 요게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2억에다가 1.05를 곱한 금액에다가 요거 개별 보정해 준 거 요거 개별 요인 10% 우세하다는 거 요거 플러스 10으로 해줬죠. 그 다음에 요거 면적 보정 1000분의 900 하면은 2억 79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2억 790만 원이 몇 번이냐면 2억 790만 원.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4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제가 해설은 해 드리는데 못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장에서 이런 걸 만나면 이게 감정평가에서 1번이나 3번 문제 같은 그런 전형적인 계산 문제는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변형을 가한 문제는 못 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드러나 두세요. 근데 자, 최근 신축한 주택인데 토지 300, 건물 500평방미터랍니다. 요거를 9,100만 원에 매도 의뢰를 했는데 8,5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거래 가격 대비 5% 저가로 매도한 거래입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 평방미터당 82,000원에 직접 건축했지만 유사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거래 시점 현재 평방미터당 9만 원이 일반적이래요.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 첫 번째,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주택이 얼마 전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뭐냐면 이게 사례부동산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사례부동산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구하라는 게 토지평가액이죠. 근데 여기서 준 거는 주택이 얼마에 팔렸는지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주택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건물이 이 뒤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값을 구한 다음에 요 주택의 가격에서 건물 값을 빼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토지 평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거기다 또 하나 또 이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매도 의뢰했는데 결국 요걸로 팔렸죠. 9,100만 원에 의뢰했지만 요걸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매도자가 직접 건축한 건 자가 건축 아니에요. 우리는 도급을 따지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유사 건물의 제조달 원가 거래 시점 현재 요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해설을 보면 먼저 토지의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에서 건물의 가격을 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주택의 가격을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가격이 있는데 매도 의뢰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된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례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가 안 나와 있지만 5% 저가로 매도했대요. 사례부동산이.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한 게 9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토지의 가격이에요. 토지의 가격. 자, 그러면 건물의 가격을 보면 건물의 가격도 요 가격을 써먹는 게 아니라 요 9만 원, 요걸 써먹는 거라 그랬죠. 9만 원에다가 토지와 건물 중에 건물 500평방미터를 곱하면 4,500만 원이 건물의 가격이 나오죠. 그럼 요 토지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뺀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뺀 거지. 주택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뺀 게 토지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데 상당히 이 문제를 해석을 못 해요. 수험생들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해설은 들었지만 1번, 3번 같이 우리 전형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힘들어요. 5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100이래요. 그럼 분모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개별 요인들의 조건을 분자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겠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바로 해설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자, 이게 사례 부동산이 100이니까 분모가 다 100이에요. 그리고 100에서 2 빼주고 100에서 분자 3 더해주고 100에서 분자 1 빼주고 100에서 분자 4 더하고 여기는 0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냥 100분의 100. 그래서 얘네 다섯을 쪼로록 다 곱하면 1.039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6번.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이 문제도 어렵긴 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인근에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게 확인이 되었대요. 그러면 얼마만큼 고가로 매입한 건지를 알아야지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표준적인 획지 정상 가격이 평방미터당 8만 원이죠. 근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1000으로 요 1억을 나누면 얘는 평방미터당 10만 원을 평방미터당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더 고가로 매입한 거네. 따라서 몇 퍼센트 더 고가로 매입했냐는 걸 알아보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10만 원이니까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 바가지 썼어요? 8만 원짜리를 2만 원, 10만에서 8만 빼니까 2만 원이죠. 요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럼 요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4례 부동산이 25% 고가로 거래가 되었다. 요 한 줄을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한 줄. 4례 부동산이 25% 고가로 거래가 된 거야. 그러면 사정 보정치를 구하려면 100분의 100에서 4례 부동산이죠. 고가로 지금 거래가 됐죠. 4례 부동산 25% 고가로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25%를 100%에다 25를 더해야 되죠. 분모에다가 더해야 돼. 그리고 고가니까 여기 분모에다가 더해야 돼. 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0.8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답이 0.8, 사정 보정치는 0.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7번.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본 보면 C리에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사례 부동산이 없어. 요 C리에. 그래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답니다. 이거 맞죠? 왜냐면 인근 지역에 사례 부동산이 없으면 뭐 유사 지역이라던가 아무튼 동일 수급권 안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있는 거는 4개나 되네. 이 4번만 제거가 되고 별로 영향가가 없네요. 니은번은 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사용되는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해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 봤으면 물음표겠죠. 디귿을 봤어요. C2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겠죠. 왜? 보정할 수가 없잖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들어가는 5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준 문제죠. 요건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 8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러니까 서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가법 적용 시에 경제적 내연 연수가 30년인데 최종 단가율이 10%래요. 그럼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자, 요거를 100으로 놨을 때 최종 단가율이 10이죠. 그러니까 10을 빼면 요거를 30년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씩 요 3%씩 감가가 되겠네. 그죠? 여기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 시 적용 시 사례 부동산이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 20% 저가로 매도가 됐답니다. 그러면 분모에서 20을 빼줘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요걸 분자는 100이고 그러면 이게 1보다 크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25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상 토지가 AC B동 150번지에 12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이 18년 9월 1일인데 거래 시점은 18년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게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시간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시, 지, 개, 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먼저 여기 보면 토지 120에 요거 거래사 사례 내역을 보면 소재지 면적이 쭉 나오는데 면적이 100이야. 그럼 면적 보정은 해야 돼. 면적 보정은 100분의 12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랑 갖고 거래 사례가 3억이래요. 3억이고 그 다음에 사정보정 요인이 없대. 사정보정 요인이 없으니까 요거 사정보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여기 3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 여기 4% 상승했답니다. 4%. 그럼 아까 여기 3억 원에다가 4% 곱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3억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0.04 이렇게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요 지역 보정도 안 해도 돼. 그럼 지금 시점 보정은 했죠, 요걸로. 그럼 개별 요인만 보면 되겠네. 개별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야 돼. 그럼 요거 곱하기 여기다가 100에서 100, 그러니까 분자잖아요, 분자. 분자에서 5를 빼준 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해설을 보면 여기 3억에다가 1.04 곱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0에서 5 뺀 100분의 95. 그 다음에 면적 보정을 마지막에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면적 보정을 여기다가 100분의 120을 해주면 답은 3억 5,568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3억 5,568만 원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0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 시기 내용이 쫙 곱해줘야 되는 거네.
산정한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는데 여기 소수점 네자리에 반올림 하래요. 그러면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문제는 이 앞에 내용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거 다만 중요한 거는 대상 부동산 2 요거만 중요해. 그러면 분모는 사례 부동산 100이고 분자에다가 각각 요거는 빼주고 5% 빼주고 그러니까 우세함이니까 이거 더해줘야 되겠네. 5% 더해주고 3% 빼주고 요건 가만 놔두고 요거는 우세하니까 4%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보면 우세하니까 분자에다 5% 더하고 열세니까 분자에다가 3% 빼주고 요거는 동일하니까 요거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요게 그냥 100분의 100이에요. 네 번째는 4% 우세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4 더하면 되겠죠. 이걸 쭈루루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05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1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 시, 지, 개, 면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요거 사정보정 안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방미터당 얼마 구하는 거니까 면적 보정도 안 해도 되겠네. 보니까.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좋은 게 여기 보면 소재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대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이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인데 사례를 2개를 줬어. 여기 보면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 2번이고 1번은 일본 공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써먹는다고. 요거는 사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5%, 4%대 우리 상업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써먹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요거. 자, 그래서 기준 시점,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19년 10월 26일인데 지금 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19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약 10달 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지가 변동률이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요게 상업지역이 5% 상승했어. 그러면 지금 요거 시점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점 수정.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니까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보정도 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0에다가 뭐를 곱해? 요거 일단 시점 수정부터 해야죠. 자, 그래서 요게 1 더하기 0.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을 보니까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의 표준지 대상 토지는 주어가 는이죠. 그러면 10% 우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대요. 그 밖에 요인은 보정할 게 없대요. 그러면 대상 토지는 10% 우세하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10.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보면 요렇게 1.05가 요거죠. 그 다음에 요 100의 100분의 110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요 200만 원은 여기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구하다 보면 답이 요게 231만 원이니까 답은 5번이에요.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시, 지, 개, 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 대상 토지가 지금 110평방미터인데 지금 사례 부동산을 보니까 요거 120이니까 요거 면적 보정은 해줘야겠네. 요거. 자, 볼게요. 근데 기준 시점,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 20년 9월 1일이고 요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은 20년 2월 1일인데 여기에서 한 7개월 차이 나네요. 그죠? 여기인데 여기서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5% 상승했대. 5% 상승했대요. 그리고 얼마에 팔렸냐면 2억 4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2억 4천만 원에. 그러면 먼저 사정보정은 여기 정상적인 매매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정보정은 할 필요가 없고 시점 수정을 먼저 하면 시점 수정은 여기 2억 4천만 원에 2억 4천만 원에 곱하기
여기 요거 시점 수정 1 더하기 0.05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방금 했고, 이제 개별 요인을 보니까,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되 대상 토지는, 그러면 분자에다가 3을 더하죠. 요거. 그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을 해야죠. 면적 계산. 면적은 120분의 110이네요. 곱하기 120분의 110을 해주더라. 라고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2억 4천에다가 1.05를 왜 곱하냐면 요거 상승했다고, 5% 상승했다고요. 지가 변동. 그 다음에 100분의 103이 요겁니다. 개별 요인. 120분의 110이 면적 보정한 거 곱하면 요렇게 나와요. 2억 3,700, 93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자, 우리 사, 시, 지, 개, 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사정보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평방미터당 요걸 구하는 거니까 뭐 면적 보정은 할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밖의 요인의 보정치라고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요거 뒤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기준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공시지가 기준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1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약 10달 동안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5% 상승했네. 5% 상승했어. 그러면 요거 일단 요 시점 수정을 하면 얼마?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요거 0.05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지역 요인이 동일하대. 그냥 인근 지역에 위치함 그 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동일하니까 지역 보정은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을 보니까 대상 토지는 10% 우세, 뭐 가로 조건이 있다고 볼 필요 없어. 10% 우세하고 환경적 이거 볼 필요 없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네. 그럼 분자에다가 10%, 자 여기에다가 분자에다가 10%를 더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요거는 분자에다가 20% 열세라고 했으니까 20을 빼줘야죠. 자, 그럼 요거 다 했어. 요거 두 개를 했는데 요렇게 나왔죠? 근데 뭐 하는 거야? 이 보정치 1.550도 곱해줘야 돼. 1.50 요까지.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게 지가 변동률이에요. 요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 개별 요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보정치 여기서 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하고 곱해? 요걸로 곱해. 공시지가에. 그러면 1,386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1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중 가액은, 자 여기 보시면 요 문제는 지금 면적을 보셔야 돼요. 면적 보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용 상황이 주상용이죠. 근데 여기 지가 변동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주거용, 주상용이니까 상업적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문제 푸는데 그냥 혼동을 주려고 요거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 시점은 22년 10월 29일인데 요 거래 시점은 22년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6월 1일에서 10월 29일까지 주거지역이 5% 상승했대. 상업지역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역 요인은 거래 사례와 동일하니까 우리 사, 시, 지, 개, 면에서 지역 보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거래 사례와 동일해.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정보정치가 0.9로 주어졌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요 8억에다가 사정보정치 0.9를 곱하고 요 시점 수정은 요게 주거지역이 5%니까 요게 1 더하기 0.05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보면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 주어는 대상 부동산 2, 주어를 입으로 뺐습니다.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5% 열세니까 100에서 100 빼기 5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요거 개별 요인까지 끝나고 면적 보정을 하면은 200분의 150이네요. 그죠? 200분의 150. 요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시면 0.9 요거 사정 보정치. 그죠? 그래서 1.05가 요게 시점 보정. 그 다음에 요거 개별 요인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면적 보정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8억에다가 쫙 곱하면 5억 3,865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 면적당 시상가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사, 시, 지, 개, 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시상가액을 물어보고 여기다 단위 면적당으로 줬기 때문에 면적 보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토지의 현황을 보면 요게 A시, B구, C동의 120번지인데 일반 상업지역이고 상업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기호 2번만 필요하지 기호 1번 데이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가 변동률이 우리는 지금 요 기호 2번에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3%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별 요인의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서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그러는데 요것도 함정이야.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중요한 게 기호 2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는 다 무시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표준지 기호 2에 비해서 개별 요인이 3% 열세다. 요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 보면 먼저 기준 시점이 10월 28일인데 공시지가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지가 변동률이 상업지역 5% 상승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요 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800만 원이었죠. 평방미터당. 그러면 800만에다가 800만, 여기다 할까요? 800만에다가 먼저 시점 수정 1 더하기 0.05를 해야 돼.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표준지와 대상지 인근 지역에 있대. 그러면 지역 요인 동일하니까 요거 지역 보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걸 보니까.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보니까 아까 요거는 함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별 요인이 3% 열세하대요. 자, 그러면 이게 대상 토지는 주어가 대상 토지는이니까 요게 3% 열세면 분자에서 3% 빼줘야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100 마이너스 3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면적 보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 그래서 대상 토지 인근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그 요인으로 50% 증액해서 보정하면은 여기다가 1 더하기 0.5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면, 자, 여기 보면 800만에다가 지가 변동률 요 곱하고 개별 보정 요인 곱하고 기타 요인이 증액 보정한 거 요거를 쪼르륵 곱하면 되더라는 거죠. 요렇게 4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옵니다. 요거 2번 814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비교 방식은 원가 방식 정도 난이도로 계산 문제가 좀 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만났을 땐 제일 뒤에 풀어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 가면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계산 문제지만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비교 방식의 전형적인 문제들 있죠. 그건 꼭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